저희가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최대 변수로 꼽고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과연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글쎄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는 내란 세력과 또 헌정 수호 세력 중에 선택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 혼자 하는 정치는 안 합니다. 늘 이래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국에 많은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정치공학 얘기로 언론 지지면이 많이 도배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덜 주목받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글쎄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긋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달력 준비했거든요. 달력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정광재 대변인님. 예. 오늘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 전까지 단일화를 이뤄내는 게 1차 시안으로 꼽혔었는데 일단 그건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한 포인트예요. 이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여부보다는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앞선다고 봅니다. 예. 우리 당은 지금 여러 선거 구도를 고려할 때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 과연 이제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선뜻 이길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단일화를 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그 희망을 쫓아서 그동안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땐 필승이다라는 각오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제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3번의 대선 토론회가 보장된 상황에서 그 전에 2번만 하고 아니면 1번만 하고 그만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2년에도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그 TV 토론을 한 그 날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이 윤석열 후보와 당시 단일화 협상을 성사시켜서 사전투표 전에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시간이 다 마무리돼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각오로 단일화의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7일에 3차 TV 토론이 있고 29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27, 28 이때쯤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지만, 두 번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위협을 느낍니까? 일단 지난 2차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선언을 지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감정적 격차, 정치적 견해의 격차, 철학의 격차를 넘어서서 야합식의 단일화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절대 그곳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협의 그런 상대로는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당의 가치들, 우리 정치의 역할이 그렇게 희화화되고 어떤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이합 집산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한 물밑 작업도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김문수 후보 측은 지난주에 비명계 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빅텐트 안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실기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 단 하루라도 당적을 가졌던 인사들이 지금 이 빅텐트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분명히 절연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중도 확장성,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인사들을 반 이재명
이재명 텐트, 반 이 어떤 그 집권 텐트에 같이 합류하도록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건을 무르익지 않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명분과 신뢰에 있어서 명분은 전혀 없더라도 신뢰가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 치러야 되니까. 지금 개혁신당으로는 지방선거, 이 대단히 조직에 후보도 낼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려 있어서 아마 이런 당리당략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빅텐트가 어려울 것이다. 반 비명, 반 이재명 빅텐트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김문수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른바 비명 세력들을 힘을 합칠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유리한 구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 부분을 비명계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만 전제 조건만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의 그 권력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반명 빅텐트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김문수 후보 본인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또 비명 세력들도 주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 본인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견제와 균형에 대한 열망을 모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빅텐트가 완성이 되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에 응해야 될 텐데요, 구 부장님. 네.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동정부 제안에는 딱히 그렇게 흔쾌히 응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일단 공동정부는 한번 실패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단일화를 이뤘지만 실제로 집권하고 나니까 뭐 이 새칭 이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에 생각이 달라지듯이 대선 전의 약속이 대선 이후에 잘 지켜지지 않더라. 이런 선언적인 그 실패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공동정부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반명, 특정한 사람의 낙선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 일주일 전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개헌론을 발표하고 김문수 후보도 바로 개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기를 3년 안으로 단축하겠다. 2028년 총선 전에 개헌을 완수해서 자신의 임기를 2년 단축해서 새 정부가 3년 후에 출범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에 동의하는 이른바 개헌연대가 마지막 후보 단일화 또는 이 범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을 이뤄내는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7일 3차 TV토론 이후에 29일 사전투표 직전에 과연 범보수 진영이 개헌연대를 이뤄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이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당정 관계에서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그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이라든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통령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당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런 세간의 경계 여론이 있다면 그걸 잘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예.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한 반성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리 당과의 완전한 절연, 물론 탈당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당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이준석 후보든 아니면 비명계 정치 세력이든 그것을 명분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승리에 절박한 김문수 후보라면 저는 그런 정도의 용단은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